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1일 방송은 콘텐츠 민주주의 김도윤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콘텐츠 민주주의 대표 김도현입니다. 예, 늘 그렇듯 오늘도 차 안에서 녹음을 하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일로 또 차 안에 계신 거죠? 저는 이제 항상 그 출장을 다니고 있는 거의 일주일에 절반 정도로 출장 중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데요. 지금은 그 경기도 수원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와서 학생들 대상으로 PD 진로 특강을 해주고 이제 나온 길입니다. 와, 학생들 대상으로요? 반응이 엄청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들이 나왔나요? 근데 사실 대부분 학생들은 PD라고 하면은 영상 제작자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아시겠지만은 PD는 영상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도 영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시청자를 만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기획자라든지 언론인으로서의 그 성격이 더 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얘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나영석 PD 엄청 벌던데, 예, 김도현 대표님은 어떠신가? 이 질문도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연봉에 대한 얘기는 항상 물어보는데, 근데 예. 제가 꼭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연봉은 직업이 아니라 직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영석 선배도, 나영석 PD도 지금 한 몇십억대 연봉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정규직 직원으로서 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네. KBS의 그렇죠. 그 회사 내규에 맞는 거에서 뭐 보너스를 좀 받을까 말까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뭐 나영석 PD의 신분은 프로 야구단의 FA 같은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연동되는 거고 회사의 내규에 따라서 하는 그런 건 아니라 연봉 계약직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그런데 나영석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전에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니까 너네는 벌써부터 나영석을 꿈꿀 게 아니라 처음에 사회 입문을 잘하고 그 조직에서 최선을 다해서 두각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아하. 예. 근데 가장 많이 나왔을 질문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선생님 키 몇이에요? 네. 그러게요. 이거 지금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를 볼 일이 없으니까. 예. 사실 PD들 중에서는 키가 제일 큰 편일 겁니다. 네. 저희도 처음 뵀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제 키가 191입니다. 191. 예, 예. 아무튼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PD가 되려면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하기 위한 또 온라인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PD가 되기 위한 것보다도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린 제가 만든 자격증이 있잖아요. 콘텐츠 컨설턴트. 예, 예. 이 콘텐츠 컨설턴트 1급, 2급을 하고 있는데 1급은 이제 거의 뭐 대학원 수준으로 어렵게 만들 생각이고 2급이 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딸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시간 정도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으면 이거를 딸 수 있고 요걸 따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콘텐츠 컨설팅 플랫폼을 만들 건데 뭐 예, 예. 승고나 뭐 크몽처럼 혹은 뭐 타링처럼 여기에서 또 뭐 카닥이라든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자와 생산자를 맞춰주는 그런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AI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콘텐츠 어떻게 해요? 내 유튜브 뭐가 문제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뭘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걸 궁금해 한단 말이죠. 예, 예. 이런 사람들이 대답을 할 때 유튜브에 그렇게 수많은 넘치는 자칭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래서 정식으로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과 유튜브 확산 요거를 정통으로 배운 사람들한테만 선택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짜고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여기 들어올 수 있게끔 그 구조를 짜고 있기 때문에 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나중에 취업할 때도 유리하겠지만 그 부업이라든지 알바 차원에서도 이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와하. 아니, 그러면 그 자격증 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소개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격증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까지는 이 자격증을 앞세워서 정부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 거에 그쳤다면은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오리지널 아카데미를 기획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월요일 그러니까 29일이죠. 그때부터 온라인으로
월수 이렇게 8번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2시부터 2시간씩 그렇게 강의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발표 평가를 하고 피드백 주고받고 수료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 강사진은 마케팅 회사 대표가 마케팅을 가르치고 제가 콘텐츠 트렌드랑 제작법을 가르치고 누적 3억 뷰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이제 확산하는 방법을 가르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방송에 나가면은 그 밑에 댓글에다가 제가 신청 링크를 같이 해드릴 테니까요. 그걸 보시고 안내 받고 신청서 기입을 하시고 납입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과 나눠볼 주제가 있긴 있는데 그 주제를 다루기 전에 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쯔양 사태 때문에 난리인데 이 먹방을 하는 우리의 쯔양 도대체 왜 나쁜 유튜버들이 쯔양을 괴롭히는 거예요? 면역력 70%가 장에서 결정된다고 하던데 박 PD는 어떤 유산균 드세요? 면이 불이효생 유산균이죠. 저마다 유산균 수를 강조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장까지 살아서 가는 건데 불이효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산에도 강한 호박 분말 코팅으로 보호됩니다. 게다가 비린내 나는 문피, 우피, 어피 같은 동물성 젤라틴이 아닌 소나무 펄프 유래 100% 식물성 캡슐에 담아 소화도 잘 되잖아요. 소비 기간도 2026년 1월까지라 여유 있게 드셔도 됩니다. 지금 3개를 사면 하나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불이효 유산균 검색하세요. 대표님과 다뤄볼 오늘 찐 주제는 저희가 며칠 전에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유튜버들 소득 신고를 했는데 1억 원 이상을 번다고 하신 분들이 대략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절반이 1020 세대라는 거예요. 아하. 즉 30대, 40대, 50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수익을 올리는 분들은 적었고 당연히 전체 유튜버의 80%는 최저시급보다 못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절대 다수가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는 건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니까 굳이 뭐 다시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 1억 이상을 번 유튜버 중에 절반이 1020이다. 이 부분은 좀 대표님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의심 가는 부분은 1020은 순진하다. 그래서 소득 신고를 하면은 세금을 때려 맞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0대 이후로는 현금으로 받는 거, 후원으로 받는 거는 굳이 신고를 안 했을 텐데, 근데 1020은 그것도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순진하게 거기에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제되는 거 이런 것도 안 챙기고 영수증도 안 챙기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신고해버렸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돈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저는 지금 이 수치의 한 20% 정도는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상품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10대, 20대 친구들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분들은 저는 아주 많은 비율이 아프리카 TV의 역캠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통계적으로 30세가 넘어갔을 때는 좀 역캠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 나름의 또 프로페셔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실력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비중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뭐 결혼을 준비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별풍선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10대, 20대는 뭐 물론 10대가 그러고 있으면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뭐 문제의식 없이 막 하잖아요. 문제의식 없이 막 하긴 하지만 어쨌든 10대, 20대는 환경적으로도 그런 성상품화가 역캠이 통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매력도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뭐 활용할 수도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많기도 하고 그리고 30대 이상이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고민도 없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역캠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비중이 상당하다고 보고요. 하긴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쯔양 같은 경우도
물론 종목은 다르긴 합니다만 먹방으로 또 많은 네. 돈을 버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40대나 50대는 그렇게 못 먹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예, 소화력이 왕성하다는 거.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30살이 넘었는데 노출하고 춤을 춘다라는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음, 네, 그런 어떤 그 나이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포션의 의미 있는 포션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유튜브를 혹은 유튜브를 비롯한 OTT를 소비하는 목적이 시청자들이 그걸 소비하는 목적이 어떤 주제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소비를 하느냐. 어, 그것보다는 그냥 안 그래도 지금 머리 아픈 세태에서 잠시나마의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유튜브에서 머리를 식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그들의 수요에는 심각하고 어떤 의미 있고 시청하는 보람이 있는 그런 주제들보다는 잠깐 보고 잠깐 이런 장면 하고 끝나고 뭐 누가 춤을 췄네 하고 끝나고 뭐가 야한 게 있네 하고 끝나고 이렇게 단편적이고 스팟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위주로 노출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오히려 젊은이들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챌린지를 한다. 저는 3, 40대의 출연자들이 챌린지 하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 우리가 뭐 몸을 움직이면서 춤을 추면서 한다는 거 상상이나 갑니까? 이건 방금 역캠 때도 얘기를 한 거지만은 10대, 20대들은 그렇게 몸을 가지고 논다. 꼭 성상품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몸을 움직임으로써 그거를 영상화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단 말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뭔가 컨텐츠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컨텐츠가 무거워지고 목적성이 있는 시청자 위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지 않으려면 사이버 레카라든지 아니면 정치 유튜버밖에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청자들의 시청 목적에도 10대, 20대들이 유리하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런 세태에서 40대, 50대 유튜버를 하고 싶으신 분들 아직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10대, 20대들은 자기들의 직업이 대부분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인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끝발이 떨어질 때쯤에는 자기들도 취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지만은 40대, 50대 이분들은 이미 자기 직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이에서 오는 뭐 전문성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몸으로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10대, 20대들과 같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아주 제대로 이제 타깃을 정하고 아니면 확실히 사이버 레카지를 하든 확실히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어느 한쪽 편을 들든 그렇게 해서 어그로를 끌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굉장히 적은 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예. 저는 40대, 50대는 이런 상황을 인정을 하고 자기가 원래 먹고 살던 거, 원래 자기가 자신 있는 거, 그거에 유튜브가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틀을 짜야지 유튜브에 올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생 이모작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최근에 베이비 부머 2차 은퇴가 다가오고 있다 해가지고 실제로 주변에 보면 관두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중에 대부분 이제는 닥친 말고 유튜버를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결심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기존에 했던 그 직업 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런 걸 하는 게 조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밥 먹고 콘텐츠 어그로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 예. 자기가 잘하는 걸 담아야지. 그러니까 유튜브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걸 유튜브에다 담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나이 먹도록 전문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나이 동안 자기가 해온 그 까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누구랑 붙여놔도 자신이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그거를 외면하고
10대, 20대 전유물이라고 해도 무방한 유튜브에서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한다? 저는 당연히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마치 PD 생활을 하고 컨텐츠 전문가로 지금 10년 넘게 커리어를 쌓아온 제가 갑자기 아이돌 그룹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아이돌이 아니라 어른들이 돼야죠. 네, 맞습니다. 딱 그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 글쎄 유튜브에만 얽매일 수가 있나? 유튜브에다가 자신의 미래를 자기의 전문성을 버리고 유튜브에서 새롭게 뭔가를 할 수가 있나? 저는 근데 또 이런 착시 현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난히 유튜브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심지어. 그런 분들의 성과도 좋고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사이버 레카들처럼 그렇게 실수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나도 되겠구나. 나도 저들과 비슷한 연령대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이 그만큼 특이하고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다뤄주고 당신의 알고리즘에도 뜨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예. 그래서 유튜브의 알고리즘 그리고 언론에서 보여주는 거를 전부라고 믿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제가 예.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원이든 아니면 뭐 최근에는 교사 연수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생각했을 땐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걸 교육한다고 했는데 단순한 하나의 동작을 하나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하. 학생들은 그냥 요거 이렇게 끌어다가 집어넣으면은 딱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끝날 것을 이분들은 여기에서 여기로 무언가를 끌어다 넣는다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새롭게 유튜브와 어떤 영상 콘텐츠 편집 툴 이런 거에 적응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글쎄요. 저는 거기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콘텐츠 컨설팅을 할 때도 뭔가 편집을 새롭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상에서 시청자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포인트만 찾아서 그것만 바로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장면 포착 능력 이런 거를 저는 좀 더 전달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럼 만약에 뭐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주로 재무나 뭐 격리 쪽 일을 보신 분이라면은 엑셀을 나만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법, 뭐 이런 거를 찍어서 올리면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럴 수 있으면 되겠죠. 이게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두 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고구마를 막 캐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신기하지 않겠어요? 이들은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녹화를 해서 올리기만 하면 그러면 그게 도시에 있는 시청자들한테는 매력적인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에다가 갑자기 좋은 카메라를 찍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농장까지 다 보여줘야 되나? 막 이제 컨텐츠화를 하는 그런 장면, 그런 통찰이 모자라기 때문에 막 아무거나 막 찍고 그래서 막 올리고 반응 보니까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유튜브가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로 이 도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만 정확하게 화면에 담을 수만 있으면 저는 콘텐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서 거제도에서 어떤 횟집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편집도 안 하고 그냥 회를 칠 때마다 도마 한쪽에다가 스마트폰을 켜놓고 회를 치는 모습을 그냥 담백하게 찍어서 보여주기만 해요. 그러면 뭐 잘 나오면은 뭐 알고리즘 잘 타면 몇백만 조회수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평균 한 10,000명 조회수 정도는 나옵니다. 유튜브로만 먹고 살긴 어렵겠지만 이분은 실제로 횟집을 하기 때문에 10,000명이 조회를 했을 때 테이블은 다 완판이에요, 항상. 이분님은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튜브에 대해서 하는 게 딱히 뭐가 있어요? 그냥 어차피 매일같이 하는 거를 도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포인트에다가 정확히 카메라를 댄 거밖에 없죠. 근데 제 목적을 해왔던 분이라면은 엑셀을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종류의 편집에 대한 노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잘 알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잔손질이 들어가야 될 만한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아예 편집자를 구해가지고 같이 하든가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 편집자를 구해서 같이 하든가 아니면은 재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얻게 된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썰을 풀던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온당하겠죠. 아이템의 성격에 따라서 그냥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통찰을 사실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컨텐츠 컨설턴트죠. 제가 지금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는. 대표님이 그 자격증을 만드신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지금도 컨텐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AI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김도현 대표님 재밌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